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일 최병묵의 팩트 개국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제가 기사를 쭉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일본과의 무역 갈등 문제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8일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만약 발생한다면 우리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를 비롯해서 8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이런 점을 경고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외교의장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요 말만 딱 한 건 아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얘기했던 거와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우선 첫 번째는 막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나 여기에서 했던 일본 관계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싸우자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죠?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에 가서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해가면서 12척의 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일본에 저항했죠. 싸웠죠.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 얘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또 하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옥포 해전 얘기를 또 엊그제 했습니다. 바로 저도에 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일본군과 싸워서 이긴 곳이 바로 여기고 옥포 해전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또 하필이면 부산에 갔을 때 거북선 횟집이라는 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5월 달에 2번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만. 그리고 7월 말에 엿새 간격을 두고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원산에서 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지 않았는데 바로 어제 열린 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어제 탄도미사일 쐈을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7월 25일 날 쐈던 데에 대해서는 NSC를 안 열고 7월 31일 날 쏜 데에 대해서는 NSC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짐작하기가 헷갈립니다. 25일 거는 그렇고 30일 거는 그러면 NSC를 열 정도로 무슨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8월 1일 현재 밝혀진 바로는 두 탄도미사일 간에 사거리만 좀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번은 NSC를 즉각 열었고 한 번은 NSC를 열지 않고 그냥 정기회의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정기회의에 그냥 그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그쳤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평론가도 없고 외교안보 전문가도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대통령의 메시지가 저는 헷갈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NSC 회의를 연다 또는 열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준은 누가 판단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정무적 판단입니다. 이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이 길을 가겠구나 하는 거를 국민들이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도 그런 짐작 하에서 사실은 자기네들의 행동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 간의 무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싸우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다 거기에 외교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통상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한일 간의 무역 갈등 문제에 관해서 작년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서 그 후 1년의 정부 대처 방향, 그 다음에 일본이 7월 1일 날 취했던 무역 보복 조치, 이런 문제에 어느 선에서 끊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사인을 명확하게 만약 줬다면 각 부처에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일본에 대해서 대응을 할 텐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석보좌관회의나 국무회의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은 확전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교부나 또는 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데서도 확전 모드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해결 모드로 가고 있는 것인지가 전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방향이냐 이것이.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12척의 배나 뭐 이순신 장군의 오포 해전이나 그 다음에 뭐 거북선 횟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싸우자는 모드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을 상대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을 상대로 뭐 협상하자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런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싸우자는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순신 장군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서해 유성룡의 뭐 무슨 과거 협상기 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문제, 한일 무역 갈등 문제를 지금 푸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 텐데 7월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그런 쪽 방향으로 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과 싸우자는 걸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이익을 생각할 때 물론 국가 이익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쪽에 저는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런 쪽으로 읽히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 저는 문제고,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메시지를 입력하는 참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참모들은 아마도 이 문제와 관해서는 안보실이나 정무수석실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메시지를 내기를 바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이런 온갖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슨 확전 분위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말미나 어디 중간 부분에 일본은 빨리 외교회장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 정도 끼워 넣고 실질적으로는 확전 모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뭔가 일본과 하여튼 우리가 싸우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쪽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하나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한일 무역 갈등이 계속될 때는 내년 총선 때 유리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이다 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이게 본심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이렇게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러니까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보이지 않는 점, 이것을 바로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제대로 짚은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무역 갈등이 어디까지 더 확대될 것인지 뭐 저도 점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당장 내일 화이트리스트에서 뭐 한국을 배제한다 이런 얘기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무역 갈등은 훨씬 더 커지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 물론 일본 기업도 피해는 받겠죠.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훨씬 현실화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7월 한 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7월 한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해결을 위한 쪽보다는 마치 맞서 싸우자는 쪽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7월 한 달 동안 그랬으면 내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만약에 한국을 배제한다면 그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7월 한 달 동안 대비를 안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게 1000개의 품목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피해가 아주 현실화될 텐데, 자, 이때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경고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근데 7월 한 달 동안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별로 안 보인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